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우승렬입니다. 자주 못 보는 공간이죠. 로이코 시청실에 와 있습니다. 종종 얘기하지만 전체 건물 규모나 이런 거로는 국내 수입사 중 가장 규모가 크고 또 시청 공간도 대단히 유니크하게, 그리고 어느 좌석에서도 잘 들리는 하여튼 독특한 어쿠스틱, 하여튼 이런 걸 굉장히 오래 운영하면서 잘 세팅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종종 시청회를 많이 하기도 하지만 지난번에 저희 시청회도 했었고, 오늘 여기서 볼 제품은 바로 옆에 있는 다고스티노의 신제품 M400 MXV, 그리고 이 MXV와 같이 시청을 할, 이건 저희 종종 보긴 했었죠. 근데 이게 제대로 리뷰를 할 기회를 아직은 샘튜브에서는 특별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리뷰를 한 적이 없는 소노스 파베르 아마티 G5도 오늘 같이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다고스티노 얘기, 굉장히 화제가 많은, 또 오랜 동안 얘기가 되어오는 대표적인 인물이죠. 댄 다고스티노, 크렐의 창시자이고 2011년에, 사실은 2009년에 이제 이미 크렐을 떠났고 거의 가족이 다 이동을 했죠. 그러고서 2011년에 이제 본인이 만든 회사가 바로 마스터 오디오 시스템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사실 단 다고스티노는 이 제품의 브랜드이자 본인의 설립자 이름인, 이제 이동해서 자기 본인의 이름으로 이제 회사를 설립한 다고스티노의 이름을 딴 브랜드고, 본인이 원래 만들었던 회사 이름은, 새로 만든 회사는 마스터 오디오 시스템 MAS, 이런 회사를 만들고 첫 제품이 바로 모멘텀 모노블록을 만들었어요. 그 본인이 설립한 회사를 떠난 그런 오디오 제작자, 그래서 본인의 이름으로 회사를 만든,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흔한 경우라고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미국 오디오사에서는 굉장히 유사한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근데 다고스티노의 경우도 그랬고요. 크렐에서 본인이 이룩하지 못한 이런 꿈들을 본인의 이름으로 댄 다고스티노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이룩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단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다고스티노 나이를 짐작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아주 원기왕성하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다고스티노가 있지 않은 크렐은 이제 존재감이 좀 많이 없어졌죠. 신제품도 잘 안 보이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다고스티노의 모멘텀, 이 제품을 보는 재미가 아마 하이엔드 오디오 파일들은 저쪽 80년대 크렐까지 보이실 거예요. 자, 오늘 볼 이 모멘텀 MXV, 양쪽에 있는 이 모노블록, 이건 원래 M400 MXV는 M400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에요. 그래서 겉에 외관은 거의 똑같습니다. 실은 M400을 그대로 업그레이드 서비스도 하는 그런 것도 곧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여하튼 M400의 업버전, 근데 이 MXV는 릴렌틀리스라는 아마 올 봄쯤에 나왔던, 어마어마해요. 릴렌틀리스 1600, 800 이런 제품이 있는데 800만 해도 한쪽 무게가 한 140kg인가 나가는, 사이즈 자체가 엄청나게 큽니다. 어마어마한 크기로 만든, 사실 그런 걸 굉장히 본인이 웅장하게 만들고 싶었던, 어떤 크래쉬라도 그런 거 되게 좋아했잖아요. MRA 이런 앰프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본인의 다고스티노의 브랜드로 이제 만들어진 육중하고 거대한 스케일을 가진 제품들, 릴렌틀리스를 만들고 나서 그 제품에 대한 보통 이제 플래그십을 만들면 그게 바로 다른 제품들에 영향을 주잖아요. 낙수 효과. 그래서 그대로 트리클 다운돼서 나온 첫 제품이 바로 M400으로 투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M400 MXV가, 이 모노블록이 릴렌틀리스 헤로에 그대로 영향을 받은 업 버전으로 출시가 됐고요. 이 제품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가지 이제 다고스티노의 모든 사운드나 어떤 기술, 새로운 본인의 브랜드로 이렇게 설립된, 이 브랜드에 투입된 모든 게 다 거의 아낌없이 투영이 되어 있다고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제품이죠.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제 하이엔드 앰프들, 특히 다고스티노 스타일에서 볼 수 있는 풀 밸런스 헤로, 그 다음에 디스크리트로 구성한 거, 이런 거 외에도 전원부를 개량을 해서, 사실은 이걸 왜 디자인을 더
조금 더 MXV라고 뭐 붙이더라도 M400과는 좀 다르게 혹은 좀 더 키우면 좋지 않았을까? 릴렌틀리스는 이만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부분이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한 그런 디스크리트나 풀 밸런스 외에도 기본적으로 전원부를 굉장히 아주 여러 각도로 바꿔서 일단 그 전원 그 와인딩 감는 것부터 이렇게 바꿔서 그 소위 이력 현상이라고 그러죠. 전에 있던 그 소리가 그대로 바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투영이 돼서 영향을 주는 것처럼 바로 사라지지 않는 현상, 이런 것들을 와인딩 방식으로 해결을 했다고 하고요. 그 결과 이 이력 형상을 90%를 제거했다고 해요.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전류의 용량, 전류의 흐름 자체를 뭐 와인딩을 많이 감았겠죠. 그리고 이 다고스티노 특유의 방식으로 용량을 늘려서 전류 흐름이 50%가 늘어났다. M400에 비해서 50% 늘렸고, 뭐 그거뿐만이 아니라 바이어스, 이제 소위 A 클래스 증폭을 대표로 하는 이 모멘텀, 그 소위 A 클래스 동작 앰프의 어떤 숙명가드 같은 바이어스 전압을 걸잖아요. 바이어스 전압이 이제 뭐 숙제 중에 하나가 안정화가 되게 높은 전압이 걸리니까 그걸 안정화시키는 걸 또 50%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앰프는 거기다 이제 DC 커플드 방식의 그 커패시터를 없앤 거죠. 이런 것까지 투입을 한 걸 보면 그 다곤스티노가 크레 시절부터 만들었던 그 약 지금 40년째 돼가는 A 클래스 방식을 가장 진화시킨 형태가 아닐까 싶어요. 사실 그 80년대에 발원했던, 그러니까 다른 앰프들하고 조금 저는 그래서 1.5세대라고 부르는데 70년대 시작했던 앰프들보다 한 10년 정도가 늦었지만 A 클래스, 처음부터 A 클래스 앰프를 표방해서 그걸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온 그렇게 제작하는 회사는 제가 보기엔 넬슨 패스도 이제 스트레이트홀드에서 옮겨왔다고 치면 또 다곤스티노도 마찬가지지만 크렐과 다곤스티노 관계처럼 그렇게 이어오는 거의 유일한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여하튼 그 A 클래스 방식을 40년째 쭉 키워온 그런 노하우가 아낌없이 투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원부가 일단 이 앰프 자체의 사이즈 자체가 컴팩트하다 보니까 뭐 이런 그런 여러 가지 릴렌틀리스를 크게 만든 거하고는 다른 설정을 한 그런 M400의 그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만든 업버전이라서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원부 비율이 굉장히 큽니다. 이 트랜스가 이 앞쪽에 사실은 절반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게 들어가고 뒤에 이제 26개 그 트랜지스터, 바이포라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그 깍지 끼듯 굉장히 촘촘하게 끼워져 있고 이게 이제 A 클래스 방식을 40년째 이끌어온 다고스티노의 방식인데 옆에 방열 핀인 황동에다가 바짝 붙여놓고 트랜지스터끼리 아주 딱 붙여놨어요. 트랜지스터를 그렇게 아주 근접시켜서 연결해도 되는, 그렇게 배열해도 되는 구조도 역시 다고스티노만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 클래스로 400W의 출력을 8ohm에, 그리고 뭐 본인의 이제 방식대로 4ohm이 되면 800W, 2ohm이 되면 1600W로 정확하게 2배 정수 증폭을 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제품의 어떤 본질은 제가 좀 이따 이제 음악을 같이 들어보겠지만 그 반복해서 얘기지만 다고스티노가 설정한 지나치게 왜소하지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좀 빈티지스럽지도 않고 가장 하이엔드스러운 하지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어떤 풍요롭기도 하지만 그 음원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담아서 재현을 하는 그런 A 클래스 동작의 어떤 다고스티노 방식을 가장 최근까지 가장 그 많이 진화시킨 그런 제품의 어떤 그냥 샘플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크레 시절의 어떤 A 클래스 방식의 그런 사운드나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모든 그 하이엔드 앰프들이 시도했던 그런 방식들이 대거 투입이 되어 있는 그런 앰프입니다. 자, 옆에 있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틈틈이 좀 다른 앰프를 리뷰하면서 그 다음에 기타 제품을 리뷰하면서 등장했던 바로 아마티,
그 G5 5세대 버전이죠. 아마티 G5를 지금 MXV가 드라이브하는 저희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듣게 될 텐데 G5는 여러 가지 바로 전에 있던 아마티 트러디션에서 많은 부분들이 변경이 됐죠. 일단 외관부터가 많이 다르고 일단 저 앞에 저 미드레인지 그 6인치 미드레인지 앞에 그 요만한 페이지 플러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일단 외관에서 많이 달라졌고 그 다음에 DAD 같은 저 트위터 위쪽의 DAD도 여러 가지 의미로 모양과 이런 디자인이 좀 변형이 돼 있고 뭐 저희 소너스 파벨을 그러면 그 역시 또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경로 그러니까 설립자가 떠난 이제 반대 입장이 되죠. 그 프랑코 셀브린이 떠난 후에 사실은 그 프랑코 셀브린이 원래 남긴 그런 스타일은 그 여러 시리즈 중에 오마주 시리즈에 많이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이올린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설립은 83년에 했지만 그 후에 90년대에 그 오마주 시리즈를 만들면서 실제 명성은 그쪽에 좀 많이 소너스 파벨의 명성 그쪽에 집중이 돼 있었는데 그거를 사실은 이제 2000년 후반에 이제 지금 파울로 테전 같은 그런 인물이 새로 영입이 되면서 새로 경영을 맡으면서 리비오 쿠쿠자라는 디자이너를 통해서 많이 구현이 돼 있죠. 그래서 전체 사운드가 라인업은 굉장히 다양하게 버라이어티하게 더 넓어졌지만 전체 사운드를 관통하는 소너스 파벨을 관통하는 전체 사운드를 일관시키는데 굉장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전에 만든 오마주 시리즈의 그 영향이 그 뒤까지 쭉 이어져 있는 그런 광채가 소너스 파벨 하면 오마주 시리즈를 사람들이 찾는 그런 것들을 새로 방향을 틀고 전체 시리즈 소너스 파벨의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힘들었을 거예요. 여하튼 그래서 뭐 레퍼런스 시리즈 다음에 사실은 레퍼런스 시리즈는 어마어마한 뭐 아이다부터 그런 릴리움 같은 큰 스피커들이 있는 라인업이지만 실제 소너스 파벨의 주력기라고 할 수 있는 라인업은 바로 이 오마주 시리즈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우리가 아는 그 오마주가 붙었던 제품들 있죠. 그 스트라디바리 오마주, 아마티 오마주, 그리고 과르네리 오마주 같은 이런 제품들의 그 어떤 외관의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소너스 파벨의 전통처럼 사운드적으로 일관된 소너스 파벨 사운드를 만들어낸 그런 성과가 드디어 5세대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도 총 4개 유닛이 있는 사실은 3.5의 구성, 그게 좀 독특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아래 저 베이스가 2개가 중첩이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대역이. 그래서 소너스 파벨에서 제일 큰 8.6인치 우퍼를 쓴 이게 아이다에 들어가는 그 같은 구경의 우퍼죠. 참고로 소너스 파벨은 이제 인하우스 자체 그 생산 라인 내에서 전체 유닛을 다 제조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본인들이 의욕적으로 달성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그 나무 그 목재 회사까지 인수를 해서 몇 년 전에 그 인크로저도 직접 제조하는 사실은 이제 모든 게 본인 그 공장 내에서 제조 라인 내에서 그게 완성이 되는 그런 수건을 달성한 그런 형태로서는 제작이 되어 있는 그런 5세대라는 의미에서 좀 이전의 제품하고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나 있는데 일단 8.6인치 우퍼가 2개 그 다음에 위에 이제 말씀드린 6인치 미드 베이스에 앞에 페이지 플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DAD라고 해서 이제 트위터 앞에 있는 이런 큰 활 모양으로 생긴 게 제품마다 조금씩 디자인이 다르고 재질도 좀 다른데 여기는 이제 메탈재를 써서 이렇게 앞에 진짜 총알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게 한 그런 반원형의 DAD를 저렇게 부착을 시켜놨는데 일단 위에서부터 보면 DAD는 아시겠지만 그 트위터에서 나오는 그 트위터의 에너지를 뭐 디퓨징하는 효과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얼리 롤오프 그러니까 그 지나치게 과도한 에너지나 어디서 생기는 어떤 거친 음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그거를 일찌감치 그 롤오프 시키는 이런 기능을 하는 좀 절묘하죠. 그래서 트위터 앞에 저렇게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DAD를 이제 새 버전으로 장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제 앞에 두 번째 이제 미드레인지 앞에 있는 페이지 플러그는 얘는 좀 DAD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해요. 그 앞에서 왜곡이 생기지 않게 하는 거랑 디퓨징 효과도 생기고 저걸 저렇게 막아놓으면 소리가 잘 나올까 그러는데 그냥
놔둔 채로의 미드레인지가 앞쪽에 생기는 어떤 와류나 기타 회절, 이게 흔히 우리 스피커에 생기는 이런 꽃갈 형태의 콘에서 생기는 왜곡들, 그런 것들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뭐 이렇게 컴퓨터로 다 시뮬레이션 측정을 해서 만들어낸 형태가 됩니다. 그 앞에 자랑스럽게 소너스 파벨이라는 로고를 붙여놨고요. 여기까지가 트위터 미드레인지 어셈블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8.6인치 우퍼가 두 개가 있는데, 일단 미드레인지 이하 이 세 개 유닛은 전부 자석이 네오듐 자석으로 드라이브를 해서 굉장히 좀 강한 에너지도 그렇지만 리니어한 스피커의 동작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부분들이죠. 그렇게 한 목표 자체는 소너스 파벨의 전체 유닛에 대한 일체감을 주는데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밑에 이제 네트워크까지 하면 CCAW라는 그런 네트워크 설계한 거. 그리고 참고로 미드레인지는 앞쪽에 페이지 플러그도 있지만 뒤에 인터노라고, 저희 얼마 전에 그 스트라디바리 G2 리뷰를 하면서 거기에도 인터노, 미드레인지 뒤쪽에 미드레인지의 감쇄 시스템,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방을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만든 그런 체인버를 두어서 미드레인지 후면파를 공진이라고도 할 수 있고 이제 후면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완화시키는 그런 구조도 갖추고 있는 게 바로 G5입니다. G5에서 오히려 인터노가 있는 줄 모르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인터노의 시작은 G5부터 해서 이제 스트라디바리까지 가 있는 그런 공명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뭐 자잘한 것까지 알려드리면 뒤쪽에 이제 이 스텔라 울트라플렉스, 스텔스 울트라플렉스, 세로로 쭉 이렇게 리플렉싱 홀을 길게 알루미늄 사출을 해서 만든, 저분 틈으로 나가서 그 터뷸런스를 없애는 구조를 만든, 이런 것도 되게 혁신적인 소너스 파벨에 시도된 새로운 그 리플렉싱 방식이고요. 아래쪽에 이 스파이크도 ZVT, 제로 바이브레이션 트랜스미션이라고 그래서 소너스 파벨의 특허가 있죠. 공진을 거의 완벽하게 제어하는 그런 스파이크. 기본적으로 소너스 파벨을 하면 이 아주 유려한 그 인클로저, 근데 디자인적으로도 인클로저가 유려하기도 하지만, 그리고 또 앞쪽에 이제 가죽을 대는 베프레, 이런 것도 소너스 파벨의 어떤 대명사처럼 되어 있지만 이 나무목을 뒤로 이렇게 루트형으로 좁히는 이 시리즈, 오마주 시리즈의 특징이죠. 그리고 이렇게 가로 평행선들이 이렇게 굉장히 악기를 연상하게 만든 그런 구조, 굉장히 매혹적인 디자인이죠. 이런 구조를 만드는 안을 보면 이 안에 나무를 이렇게 굽히려고, 이게 평평한 나무를 원목을 이렇게 9겹을 붙여가지고 조금씩 뒤를 좁혀서 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만들어내는 프레임을 만들어서 뭐 지그 같은 걸 대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이게 사실 굉장히 그거 하나 하는데 한번 저기 하고 말리고 다시 또 뭐 이렇게 쪄서 좀 이게 뭐 습기를 준다는 게 표현이 맞겠죠. 그렇게 해서 점점 굽혀가지고 모양을 만든 다음에 변형이 생기지 않게 일정하게 유지하는, 하여튼 그게 9겹이 들어간 그런 나무를 접합시킨 그런 인클로저를 만들어내고, 그 위에 이제 칠을 또 7겹인가로 하죠. 여하튼 그게 악기처럼 악기의 공명을, 어떤 그 공명 구조를 그대로 스피커에 도입시킨 그 오랜 전통을 그 시절에 오마주하고는 소리가 달라졌지만 그대로 이어온 그 오마주 시리즈의 어떤 그런 어떤 시그너처, 이런 것들이 다 잘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유려해서 저 마감도 3가지가 있죠. 왠지하고 레드하고 또 하나. 여하튼 그런 컬러 톤도 소비자가 옵션을 한 3가지 정도를 둬서 선택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제품이 한 28Hz부터 시작해서 대역도 굉장히 광대역을 위는 35kHz까지 재생하는 풀레인지 대역을 소화하는 그런 스피커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소리를 들어보시죠. 이 제품들이 지금 할 얘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은 주요 요점들만 정리해도 대략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소리를 들어보시고 이 제품들 또 시스템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들어보시죠.
Ever I saw your face, I thought the sun rose in your eyes. The moon and the stars were the gifts you gave to the dark and endless skies, my love, to the dark and empty skies. And the first time 네, 소리를 잠깐만 들어봐도 뭐 오래 듣지 않아도 많은 부분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 그 시청을 한 제품을 잠깐 또 소개시켜 드려야죠. 이 프리 자체가 또 같은 콘셉트의 다고스티노 모멘텀 HD 프리입니다. 요 볼륨 돌아가는, 또 그리고 요 VU 미터 요 바늘이 쫙, 이게 굉장히 각이 넓죠. 이게 260도까지인가 하여튼 굉장히 구간이 넓은 이런 구간을 동작하는 아주 클리킹 소리가 아주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경쾌하고 자꾸 돌리고 싶게 만드는 그런 클리킹 소리와 함께 이렇게 바늘이 쭉 돌아가는 이런 최상위 프리인 그 모멘텀 HD 프리. 이 제품은 또 이런 아주 멋진 리모컨도 있습니다. 리모컨도 굉장히 이렇게 보면 아날로그 동작을 하는 프리앰프라는 생각이 잠깐 그런 생각을 잊게 할 정도로 굉장히 동작이 빠르게 동작합니다. 이거 사실 손으로 돌리는 거 못지않게 빠르게 동작하는, 그리고 또 디자인 자체가 얘랑 똑같은 이 휠하고 똑같이 만든 그런 디자인의 리모컨도 대단히 매력적인 제품이라는 거. 그리고 스트리밍은 그 린 클라이맥스, 같은 수입원의 린 클라이맥스 DSM으로 시청을 했고, 그리고 저희 맨 마지막에 들었던 LP인지를 아마 아셨을라나 모르겠지만 그 라머 곡이죠. 그 LP는 바로 뒤에 있는 린 클라이맥스 LP12 전원부를 클라이맥스로 한 이 시스템으로 저희가 시청을 했습니다. 그 케이블도 여긴 또 로이코의 케이블들이 전부 다 오디오 퀘스트죠. 드래곤, 파이어버드 이런 제품들. 케이블은 나중에 또 한번 소개시켜드릴 일이 있을 거고요. 이 소리를 들어보면 일단 제일 먼저 들리는 게 사실은 다시 또 A 클래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A클래스 동작을 하는 앰프의 특징이 뭐냐 이런 것들, 그리고 다고스티노라는 사람은 어떤 소리를 내느냐, 어떤 소리를 내는 앰프를 제작하느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에 아주 오래 걸리지 않는 그런 그 음악을 들은 지 바로 얼마 후에 바로 표시가 나는 이런 곡들이에요. 제 방식대로 표현을 하자면 다고스티노의 앰프는 어떤 소리를 내느냐라는 그런 걸 만약에 한 번도 못 들으신 분이 질문을 한다면 이 제품의 소리를 들려드리면서 제가 정리를 만약에 해드린다면 이런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 자체가 어느 음악을 들어도 대단히 일단 풍요롭다는 얘기. 풍요롭다는 말을 잘못하면 굉장히 풍성한 소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감정 표현, 음악에 원래 녹음이 되어 있는 그런 감정 표현을 빠뜨리지 않고 다 한다는 의미의 풍성함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엔드 앰프들이 현장의 소리를 내는데 좀 그거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소리가 왜소해지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엔드 앰프들을 듣고 처음에 뭐가 좀 허전하다, 이런 경우들을, 그런 걸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거를 구태여 이게 현장 음이래, 이게 그리고 요새 대세래 하면서 본인은 석연치 않아 하면서 그런 소리를 들었던 분들이 이 제품을 들으면 그 소리를, 그 현장의 소리를 갖추고 있으면서 지금의 풍요로움이 같이 실려 있는 그런 아주 모든 그 감정 표현이 다 들어있는 그런 소리를 낸다고 하는 게 일단은 이 모멘텀 신형 파워 앰프를 설명하는 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주 작은 야금의 소리를 내는 그 야금에서의 그런 어떤 정교함이나, 마치 그 표면이 이렇게 멀리서 보면 똑같이 밋밋한 일자 같은데 가까이서 보니까 우툴두툴한 게 있는 걸 패턴화한 일자, 그런 반듯한 수평선, 그런 걸 가까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직선인 것 같은데 사실은 보면 조금씩 굴곡이 요만큼 올라갔다가 두 칸이 다시 내려가는 그런 선들의 연속선인 그런 수평인 그런 거를 구체로 묘사해 주는, 그래서 어디서 풍요로움이라는 표현이 그런 세부 묘사를 굉장히 그 원래 음원에 담긴 채로 다 보여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앰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클래스 앰프답게 야금에서의 아주 약한 음에서의 그 소위 이어질 듯 끊어질 듯한 야금에서도 굉장히 아주 선명한 그런 선이 보이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악기 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온 대로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실 이거는 전원부의 대형 전원부, 아까 말씀드린 이력 현상을 없앤 90% 개선한, 그리고 전류량을 50% 늘린 그런 세 버전의 영향이 훨씬 더 큰, 그래서 악기 수가 얼마가 나오든 더 많은 악기가 나와도 굉장히 여유로워 보이는 그런 전원부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처음에 들었던 그 비발디 그 리용 번호 540번 그 파비오 비오데하고 오이루파 갈란타가 연주하는, 그게 그 비올라와 그 루트, 그 다음에 바소콘 튜닝을 위한 협주곡인데, 이곡 1악장에 보면 그 비올라가 이제 바이올린과 음색이 다른 비올라, 대역이 다른 그런 비올라, 통의 사이즈가 다른 그런 거를 비로소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들리는가 하면, 오른편에서 류트 소리가 이렇게 정교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류트 소리가 울려서 이렇게, 같은 이 녹음이 상당히 녹음이 좋은 녹음이지만 이게 울림이 어느 정도 있게 만드는 그런 앰프, 주로 이제 앰프 영향을 받아서 그런 울림이 있는가 하면, 여기는 울림이 또렷하게 들리면서도 울림이 없는 그런 울림이 아니라 아주 저희가 종종 하모닉스라는 표현을, 하모닉스라는 얘기를 종종 하는데, 음이 딱 줄이 튕겨질 때 뒤쪽에 생겨나는 어떤 그림자 같은 그런 부분들이 형상이 같이 잘 보이는 그런 떨림이 있죠. 그게 없으면 허전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게 빨리 감쇄를 하면 그런 게 안 보여서 대단히 허전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있는 그대로 다 보여주는 그런 소리. 그래서 이 바소콘 튜니오까지 저연 악기까지 이렇게 싹 들이우는 그런 느낌이 류트의 어떤 상큼함하고 비올라의 그 쭉 음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는, 사실 이 곡을 고른 이유는 뭐 이태리 작곡가인 비발디의 곡이라는 것도 있어서, 소노스 파베르 스피커를 들을 때 항상 소노스 파베르가 제일 잘하는 그런 연주 중에 하나인데 별로 이렇게 탓할 부분이 없어요. 오히려 이 모멘텀의 가격을 생각하면 이보다 좀 더 큰 스피커들을 붙이면 더 예를 들면 스트라디바리 G2 같은 걸 어때 들을 일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하면 좀 더 스케일이 크고 좀 더 정교함과 큰 저 사이즈가 이렇게 대비가 되는 효과들이 더 크겠지만, 지금도 이 풀레인지 대역을 내주고 있는 아마티 G5에서도 그런 소리를 여과 없이 굉장히 잘 들려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악기 소리가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들릴 경우도 있어요, 하이엔드 시스템에서도. 근데 이 시스템은 사실은 흠을 잡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모멘텀 파워, 이 MXV, M400 MXV가 내주는 질감이 그렇고 이게 사실 잘 이어져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 G5, 아마티 G5가 들려주는 그 중역대 이상의 소리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둘이 굉장히 잘 맞는, 그 서로 그 빈틈이 없게 딱 짜맞춰진 이런 듯한 그런 소리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어떤 질감을 잘 들려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다이나믹스 있죠. 어차피 또 이 400W 앰프, 뭐 4ohm이 되면 이제 정확히 800W까지 늘어나는 이런 앰프에 또 게다가 모노블록인 앰프가 종종 음압에 영향을 줘서 지금 이 G5도 90dB이 되지만 굉장히 거친 소리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뭐 잘 친단 말이에요. 다이나믹도 아주 호쾌하게 치고 소리도 스케일 있게 잘 나오고 뭐 스테이지도 적당히 나오는데 고역의 에너지가 강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DAD를 볼 수밖에 쳐다보게 되는데, DAD와 이제 밑에 있는 페이지 플로어까지 같이 보게 되는 거죠. 이 400W 출력을 내는 그 MXV, M400 MXV도 그렇지만 소노스 파베르가 그런 소리를 그 아까 말한 어떤 롤오프나 그 다음에 회절 방지하는, 그 다음에 공진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작동을 해서 역시 또 다이나믹이 이렇게 그 음압이 강해져도 결코 이렇게 신경질적이 되거나 거친 소리가 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여러 곡을 계속 꺼내 듣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또 이번 곡에서 느끼게 되는데, 4플레이의 이제 101 이스트바운드 같은 곡을 들어보면 굉장히 적극적이죠. 이 4플레이 곡들은 뭐 아주 순음이라고 보기보다는 프로듀싱이 많이 들어서 아주 매끈매끈하고 입자감들과 어떤 그런 아주 좀 잘 보정한, 듣기 굉장히 좋은 이런 소리를 내는 그렇게 프로듀싱이 되는 곡들이잖아요. 특히 저 베이스음 같은 걸 아주 그 듣는 재미가 크게 만든 그런 곡인데, 이 베이스 기타가 이제 치면, 베이스 기타 그 스트로크가 나오면 그 중역대와 이제 이게 그 베이스 두 개가 굉장히 일체감 있게 움직이는 느낌. 사실은 어셈블리는 트위터와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 곡을 듣는 순간은 미드레인지 이하 3개 유닛이 하나처럼 동작하는 느낌이, 그게 사실 이 지금 시스템의 어떤 가장 큰 포인트, 이 곡을 듣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처럼 움직여요. 아주 정동작을 하면서도, 그리고 이 진폭을 굉장히 크게 잡아서 스트로크가 커서 아주 다이나믹한 느낌을 거친 느낌 하나 없이, 소리가 그냥 강해지는 느낌 없이 들려줘서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400W가 맞나 싶은, 그러니까 출력이 높고 에너지가 굉장히 잘 전해지는데 거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저는 출력이 300W 넘었으면 제일 걱정되는 게, 이 공간에 따라서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소리가 좀 강해지는 데서 좀 그런 걸 염려를 하는, 그래서 고출력을 안 쓰는 그런 사용자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소리가 난다면 공간이 커도 상관이 없을 거라는, 그래서 대출력으로 소리를 내도 자극이라는 게 사실은 거의 안 들린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볼륨을 좀 올려도 거칠어지는 순간이 거의 없었어요. 여하튼 그런 것들이 이 4플레이의 이런 곡을 들어봐도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A 클래스 동작 앰프의 어떤 그 장점, 또 이 곡은 지금 이 앰프는 MXV는 다른 A 클래스 동작하는 앰프들과 어떻게 다르냐, 또 최근에 그런 D 클래스 증폭단을 무기로 한 앰프들과는 어떻게 다른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이 보컬 곡인데, 이 보컬 곡 여러 걸 어느 걸 들어볼까 하다가 오랜만에 조지 마이클의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은 걸 들어보면 이 곡을 아주 이렇게 좀 섬세하게 그려내는 그런 스타일이라기보다 진짜로 풍요롭게, 그러니까 어느 감정, 이 야금에서도 그 아티스트가 쭉 호흡을 다 뽑아내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를 다 들려주는 그런 의미의 어떤 풍요로움, 이런 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음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거나 이런 순간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타이트하게 댐핑을 잘 잡아주면서도 그 음이 왜소해지지 않게 만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조지 마이클의 보컬이 대단히 풍요롭게 들립니다. 아주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행복한, 그다음에 할 말이 되게 많은 듯한 그런 조지 마이클을 듣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야금이 돼서 이렇게 거의 무성음으로 싹 사라지는 그런 순간까지, 그런 궤적들을 아주 끝까지 다 보여주는 그런 소리가 아주 굉장히 그런 호소력이 짙었습니다. 음악이 이렇게 콘트라스트가 강하게 진하게도 보였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얕아지는 부분, 옅어지는 부분들이 그 촘촘한 구간들을 아주 여러 단계로 잘 보여주는 그런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 곡을 듣는 순간 또 굉장히 호소력, 첫 음이 나올 때부터 그랬어요. 아주 흔하게 표현은 이제 호소력이 짙은 그런 음악들, 그런 음악을 듣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야금에서의 그 소위 A클래스 앰프의 장점이죠. 왜곡 하나 없이 그냥 그 소위 마이크로 디스토션, 그 크로스오버 디스토션이 없이 아주 야금에서도 그냥 아날로그처럼 들리는 그런 순간들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또 아날로그로 LP를 또 한 곡을 안 들어볼 수가 없어서 같이 녹음을 했는데, 이 참고로 클라이맥스 LP12는 린의 캔디드 MC 스타일러스로, MC 바늘로, 카트리지로 시청을 했고요. 이 라모가 이제 교향곡을 하나도 안 남겼다고 이제 교향곡집을 만들어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음반을 만들었는데, 그 이곡을 들어보면 사실은 그 소위 그 그루브를 이렇게 스치는 그런 소리도 사실은 거의 안 들어요. 뭐 이렇게 음반을 저희 열심히 닦고 이렇게 연주를 한 것도 아니지만 간단한 먼지만 털고 했는데 그 소리가 거의 안 들리는 그런 부분도 그렇지만, 이 다이나믹이 나올 때 그 트래킹 같은 것들도, 일단 LP12에 대한 얘기지만 캔디드에 대한 얘기고, 그 굉장히 그루브를 이렇게 트레이싱하는 능력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음압이 높아지고 더 깊은 음을, 더 다이나믹이 큰 곡을 들어도 굉장히 여유롭고 넉넉할 것 같은 그런 소리.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가 뭐 LP를 어느 단계까지는 큰 음이 나오면 이게 그 바늘이 트레이싱을 못해서 생기는 그런 찌직거리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여유롭다는 의미입니다. 뭐 하여튼 그런 걸 염려할 등급의 제품도 아니지만 그런 소리들이 아주 매끄럽게. 그러니까 이 곡을 저는 스트리밍으로도 이렇게 들어보면 역시 아날로그가 이래서 듣는구나. 굉장히 대역이 넓고, 뭐 그걸 떠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소리. 디지털로 들을 때도 별로 불만이 없었던 음이 이렇게 LP로 들으면 다이나믹을 내는 순간에도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들. 역시 이래서 바이널을 듣는 이유가 이 지금 LP12 같은 시스템으로 잘 확인이 되는데, 그게 그대로 제가 보기에는 같은 음의 품질이 M400 MXV와 소너스 5를 이제 아마티 G5까지 잘 이어져서 나오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은 그런 제품들, 그 모멘텀의 신제품인 M400 MXV, 앞으로 굉장히 많이 보여질 제품이라고 해요. 생각이 되고, 그 사이즈 자체가 작기 때문에 굉장히 배치가 쉬운, A클래스 앰프가 열이 펄펄 나고 크기 때문에 망설이는, 혹은 그런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접근이 쉬운, 열도 그렇게 많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고스티너가 좋아하는 그 브레게라는 시계 디자인, 그걸 앞에다 딴 그 패널, VU 미터, 그리고 백라이트, 녹색 백라이트, 이게 사실은 거의 뭐 우리가 아는 주얼리의 느낌을 많이 담은 그런 굉장히 많은 게 들어가 있는 디자인에도 그런 제품입니다. 저 황동 하나 개발하는데도 한 2년이 걸렸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재질을 뭘로 할 것이냐, 이 방열하는 것, 방열의 소재를, 다고스티너가 그거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하죠. 근데 그 비주얼로도 이런 노란 빛, 이 색깔을 뭘로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많이 돼서 나온 디자인이라서 볼수록 감탄스럽습니다. 그 MXV, 그 다음에 HD 프리, 그리고 소너스 파벨의 G5, 아마티 G5, 이 시스템을 짧은 시간 동안 음악을 들어보면서 이 제품들의 정체는 뭐냐, 그리고 이렇게 들었을 때의 소리는 어떤지, 왜 그게 이런 소리가 나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자, 이 제품들은 저희가 다음 얘기를 할 때
또 그 다음 얘기를 전에 이 얘기를 했을 때 상황과 비교할 때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은 아주 훌륭한 레퍼런스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이 시스템으로 못 들을 음악들이 없습니다. 공간과 본인의 이제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죠.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다고스티노에는 이렇게 만든 투입한 물량과 디자인, 본인의 어떤 개발 노하우 같은 것들이 가격으로 좀 포함이 돼 있어서 그거를 이제 그 가치를 도전할 볼 만한 그런 오디오 파일들의 기다림이 이제 필요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는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래서 로이코 시청실에서 오늘 이 다고스티노의 M400 MXV와 아마티 G5 시스템 이 조합을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